이 세상에 지금 뭐 모든 사건 사고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나오시는 걸 쉽게 말해서 21대 대통령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 모든 것이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다. 이래 보면은 제일 정확해요. 그러한 가운데 이제 오늘도 영상 기록을 하나 남겨놓으려고 하는데, 지금 뭐 퍼펙트 스트롬이라 가지고 여기 뭐 쉽게 말해서 경제 대공황이라 할 수 있어요.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그 아파트 분양이 옛날 같으면은 분양을 하면은 빨리 매진됐는데 지금 미분양이 엄청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. 분양이 잘 안 돼요. 아파트를 뭐 우선순위, 1순위, 2순위 이라면은 거기서 다 끊겨버렸는데, 전에 같으면은 지금은 그게 이제 사람이 몰리질 않으니까 뭐 누구나 이제 뭐 가면은 다 갈 수 있는 그런 거고, 아파트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,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뭐 8%까지 올라간다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 진짜 심각해요. 전에는 한 2%, 3% 이래 됐는데 8% 같으면은 이자를 엄청 많이 내야 되잖아요. 좀 심각한 문제고, 고금리, 또 고환율, 이제 1달러가 1,400원 넘은 지는 오래되지. 1,500원이 이제 가깝게 되는데, 물가도 계속 오르고, 이것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진짜 춥고 어려워 지는 쪽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데, 퍼펙트 스트롬이라고 홍종학 전에 그 장관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하셨는데, 내가 요즘 며칠 얼마 동안 경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덜 썼는데, 그거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런 것이 지금 이제 다가오고 있고, 뭐 1998년에 있었던 거 IMF보다도 훨씬 더한 것이다 말이에요. 김영삼 대통령 마지막 해가 1997년인데 그때 IMF가 있었고, 1998년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돼가지고 그걸 IMF를 좀 이렇게 처리했는데, 하여튼 1997년 그 당시보다 지금 더 심각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. 그러한 것이 이제 현재 돌아가는 실정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어제가 아니고 오늘이지. 이제 어제는 2022년 10월 6일 날 금요일에는 이제 법원에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이것을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 판정을 내렸어요. 그러니까 3, 4, 5, 3번 걸쳐서 그걸 했는데, 법원에서 이제 이준석이 편을 안 들은 거야. 기각을 해버렸으니까. 그래서 결국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정진석 이분 비상대책, 지금 국회 부회장도 하고 있는데, 이분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역할을 정당하다고 지금 판결을 내려졌더라고요. 정진석 씨가 1960년생인데 뭐 내보다 나이는 한 4살 적은데 60서이죠, 한국 나이로. 그리고 뭐 5선 국회의원이더라고요. 16대 같으면은 이낙연이가 16대거든. 16대, 17대, 18, 20, 21 이렇게 5선 의원인데, 자기 아버지가 정성모 씨라고 내무부 장관 하셨을 거예요. 그분 아들이니까 그 아버지 지역구를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데, 하여튼 뭐 그런 문제가 있어요. 그런 문제가 어제 있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에는 이제 오늘 0시 24분인가 10월 오늘이 8일이지. 10월 7일 10월 7일 0시 20분에 이제 윤리위원회, 이양이가 내하고 나이 동갑인데 1956년 이철성이 그 딸이에요.
그분이 윤리위원장인데 그 이준석이를 징계를 했어요. 추가 징계를 했다고.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이제 당원권 정지를 했으니까 얼마 전에 그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은 게 있다고. 그러면은 거기시 내년 1월 달까지 1월 8일까지 이제 당원권 정지가 됐는데 거기서 추가로 1년 더 때렸으니까 2024년 1월 달까지 이제 이렇게 당원권이 정지가 돼 가지고 아마 뭐 당 대표 출마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아마 2024년 22대 국회의원 그 공천도 받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것이 현재 뭐 어렵게 됐어요. 그래서 뭐 유승민이하고 새로운 신당을 만들지 않는가 이랬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그거는 그렇고 나는 그 참 정치판이 진짜 그 뭐 도덕 너무 야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. 나는 이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. 왜 드라마를 안 보느냐 하면은 그게 드라마에서 뭐 영화는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연속극 드라마 같은 거는 잘 안 봐요. 왜 안 보느냐 하면은 거기서 막 서로 간에 막 뭐 말하는 거 서로 이제 그 막 주고받는 말이 듣기가 싫어서 거의 안 봐요. 거의 안 보고 또 뭐를 잘 안 보느냐 그러면은 요즘 이제 국회 정기감사인가 뭐 이걸 하는데 이것도 거의 안 봐요. 막 서로 이제 막 니네 해갖고 막 서로 싸움하는 거 보면은 거의 보기가 싫어. 진짜 보기 싫어서 그걸 안 봐요. 그래서 안 보는데 정말로 그 목불인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. 눈 뜨고 차마 못 보겠고 귀로서 차마 안 들었으면 좋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뭐 이준석이가 이제 거기 저 당원권 정지 6개월 받고 또 1년 또 받고 자기가 이제 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그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이제 기각됐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야기하는데 그 지난 대선 금년 대선이죠.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 금년 2022년 3월 9일 날 있었던 그 대통령 선거에서 그리고 이제 금년 또 이번에 6월 달인가 그때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. 몇 달 전에 있었을 때에 그 이준석이 하는 말이 그래요. 자기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참 열심히 일을 했다 이라. 그리고 이제 뭐 이준석이 말이 그렇다고.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이준석이한테 있는데 말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이준석 없는 자리에서 뭐 욕을 좀 했는가 봐. 그 소리를 이제 또 대신 들었지. 예. 그리고 뭐 좀 이런 이야기 하면 좀 그렇지만은 그 정대택 씨라고 있어요. 정대택 씨. 정대택 씨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 정대택 씨면 나와요. 정대택 TV가 또 있습니다. 그거 치면은 소상하게 나온다고. 양재택 씨도 있고 이름이 좀 택으로 끝나니까 헷갈리는데 정대택 씨가 있고 양재택 씨가 있다고. 내 참 그분이 누군지는 내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 정대택 선생님이지 내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분이 그 김건희 여사가 이제 보통 자기에게 대해서 그 말하는 게 있어요. EXS 저 XS라고 표현을 해요.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그런 말을 한다고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.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일제 비방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것이 비방인가?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.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준석이가 내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EXX 저 XX 하는 소리를 듣고도 참 눈물이 나지만은 그걸 참고 자기는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. 눈물을 감추고 이제 속으로는 울면서 겉으로는 웃으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쉽게 말해서 단물을 쪽쪽 빨아먹고 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됐잖아 윤석열이가. 그런데 내를 이렇게 차니까 이건 너무 참 심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 지방선거도 이제 압승을 했잖아. 이번에 국민의힘이 압승했어요.
부산에서는 민주당 뭐 구청장, 민주당 시의원, 구의원이 거의 안 됐다고. 거의 다 국민의힘이 다 쓸었다고 보면 돼요. 부산, 경남, 뭐 이런 데는 전부 다 그렇다고. 뭐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. 그래서 압승을 했는데 내를 그럴 수 있나? 이제 참 뭐야 그 옛날에 그 뭐야 저 서울대학교 학생 그 저기 대학생 그 뭐야 그 저 가요제에서 나온 사람들 그 노래가 있어요. 그럴 수 있나 이렇게 나를 참아 그럴 수 있나 강제로 잘라내려고 하니까. 그런데 이제 이쪽으로서는 뭐나 하냐 하면은 박찬종 씨나 이제 이런 분들이 그걸 이야기해요. 아이고 네가 없었으면은 훨씬 더 압도적으로 이겼을 거다. 이준석이가 선거 그 운동하는데 없었으면은 차라리 이제 뭐 이재명이한테 아주 근소한 차로 이겼잖아요. 0.78%인가 그 차이로 이겼는데 이준석이가 없었으면은 그보다 더 크게 이겼을 거다. 네 해준 게 뭐가 있노? 이제 이런 식이에요. 그러니까 그 듣는 것이 나는 굉장히 듣기가 싫은 거예요. 너무너무 덕이 없는 거예요. 이 사람도 덕이 없고 저 사람도 덕이 없다고. 사람은 정치를 하기 전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덕이 있어야 되잖아. 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덕이 있어야지 사람이. 어지린자 남 잘 되려게 해주는 마음, 남이 잘 될 때 내가 기쁜 거, 이런 희락이 있어야 되고, 내보고 어떤 것을 맡아라 그래도 저 사람이 더 훌륭하니까 저 사람을 시키세요. 이렇게 하는 그 기본 아니에요. 기본 사람이 사는데. 이준석이라면은 자기가 설령 내가 이준석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. 내가 설령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진짜 내가 아무 한 것이 없습니다. 그리고 정말 나 그래 내가 진짜 한 것이 없습니다.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았나 참 너무 부끄럽습니다.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. 그리고 뭐 이제 내 할 도리는 끝났으니까 모든 직에서 뭐 이렇게 물러나겠습니다. 뭐 나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이제 내 같으면은 저게 뭐 박찬종 씨가 이제 고문이고 국민의힘당이 고문인가 뭐 그럴 거예요.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라면은 아이고 대표님 나이는 적지만은 사람이 보라고 한 30년 뒤를 내다보라고.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63세단 말이에요. 그럼 30년 뒤 같으면 93세라고. 그러면 지금 이준석이는 지금 몇 살이냐 하면은 38이잖아. 30년 뒤에는 68이라고. 68 같으면 88이에요. 그리고 90세 같으면 아무래도 빌빌하다고. 물론 뭐 건강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93세 되면은 뭐 전두환이 그 혈압암 걸려가지고 돌아가실 때 보면은 영 그 형편없이 돌아가셨잖아. 치매도 걸리고 치매도 있고 계속 자기가 지금 광주 그 재판 받으러 가는데 자기 이순자 여사 보고 어디 가노? 조금 전에 또 광주 갑니다. 왜 가노? 재판하러 갑니다. 알겠다 하고 있는데 또 몇 번 가다가 또 어디 가노? 또 그 광주 갑니다. 왜 가노? 뭐 합니다. 그 답변을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소변이 자주 마려우니까 소변은 막 그 마려워가지고 그렇잖아요. 노인 되면 다 그렇잖아요. 30년 뒤를 내다보면은 이렇게 한번 보라고 보면은 내가 30년 뒤에는 이준석이는 건강하고 자기는 뭐 술을 또 되게 많이 마시면은 술 많이 마신 사람 치고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사람을 내가 거의 보지를 못했다고. 내가 뭐 나이 얼마 안 되지만은 술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다 보면은 간이나 췌장이나 이런 데 안 좋아가지고 고생하는 사람,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. 그런 걸 저런 거 볼 때에 사람이 앞뒤를 다 봐야 되거든. 그런 거 볼 때에 지금은 내가 대통령이지만은 뭐 대통령이 50년 뭐 5년, 10년, 20년, 30년 하는 게 아니잖아. 5년 있으면은 나가야 된다고.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5년이 아니라 이번 금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, 지금.
내가 뭐 유언비어가 아니고 실제라고. 그건 뭐 유튜브 방송에 다 나와 있으니까. 내년 상반기를 못 넘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. 이거 그런 파인데 뭐 은연히 보장되나. 설령 보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앞뒤로 될 것 같으면 아이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아이고 대표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. 뭐 사표를 쓴다 하더라도 아이고 제발 좀 있어 주십시오. 하나를 받으면 만배로 갚아야 되잖아. 은혜를 저 사람이 내한테 하나를 줬다. 그럼 나는 만배 10만배로 갚아줄 그런 생각을 해야지. 그래서 이 사람도 덕이 없고 이 사람도 덕이 없는 거야.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충돌이 생긴다고. 이전투구. 쌍말로 참 진짜 그것을 뭐라 하면은 아기 다툼이라고 하죠. 아기 다툼. 지옥, 수라, 아기, 인천, 육도 중생이 있어요. 지옥, 아기, 수라, 인천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것도 뭐 오래되니까 그것도 잊어버려요. 그러니까 아기들이라 아기들. 목구멍은 쪼매난데 배는 엄청 큰 사람들. 먹어도 거기 만족이 없다 이 말이에요. 그게 아기거든요. 목구멍은 쪼매난데 배돼지는 막 태산만 하니까 아무리 먹어봐야 만족은 못 느낀다고. 그런 아기들의 세상이라고. 아기들, 수라들 항상 시끄럽게 하고 막 분란스럽게 하는 사람들. 그 아기 수라 지옥이 지금 뭐냐고.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. 이야, 오늘 보니까 그 윤창중 씨도 말이지, 그 유승민이가 거기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할 때 앞장을 섰다고. 그러니까 유승민이를 안 되게 하는 데 위해서는 자기는 막 목숨을 바친다 하더라고. 하여튼 그 아기 수라들 그런 세상을 보니까 참 진짜 돌아가는 정치판을 보니까 참 진짜 못불인견이라고. 진짜 한 사람은 진짜 덕이 좀 있으면은 나이 어린 대표가 수고를 했단 말이야. 뭘 하든지 간에. 그럼 주위에서 저 사람 잘라라 이렇게 윤핵관이 쉽게 말해서 권성동이나 장재원이가 옆에서 잘라라 하더라도 야 이 자식아 임마 볼텍이라는데 씨를 뿌리지 이 자식아 임마 대표가 나이는 어리지만은 열심히 했잖아. 그런 말 하지 마.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내 앞에 사라져. 후레아들 놈의 새끼들아. 이렇게 머리에 뿌려야 된다고. 그런데 공천권을 말이지. 공천을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이제 주기 위해서 이거 대표가 있으면 곤란하다. 이거 자르는 거 아니냐고. 그래 해야 되고. 여기서도 마찬가지라. 이준석이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되면은 아이고, 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. 조용히. 내가 정말 오히려 짐이 되었습니다. 가까스럽게 내가 없었으면 오히려 더 압승을 했을 건데, 내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근소한 차를 이기기 위해서 너무너무 죄송하다. 거기 이제, 그래서 내가 오늘 영빈천국이 뭔지를 몰랐어요. 실제 말 좀 창피스럽지만은. 이제 기독교의 판락이라 보면은 첫째가 영빈천국이라고. 영빈천국. 두 번째가 이제 갑자기 영빈천국. 그 다음에 이제 온유지역. 그 다음에 이제 어갈다시, 긍휼, 심결천견이더라고. 그 다음에 이제 화평천자, 그 다음에 어핍, 아까는 어갈다식이고 어핍천국이고 그래요. 그 이제 애통위로, 두 번째가 애통위로예요. 그래서 첫 번째가 영빈천국, 애통위로, 온유지역, 그 다음에 어갈다식, 그 다음에 긍휼, 그 다음에 심결천견, 그 다음에 화평천자, 마지막에 이제
어핍 천국 요렇지. 그런데 첫 번째 그 영빈 천국이라는 말을 내가 확실히 모르겠더라고.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뜻을 몰랐는데, 거기 이제 그 원래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져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헬라어를 비교 분석해 보면은 이제 뜻이 나와요. 이제 뜻을 좀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다고. 그러니까 글자가 좀 잘 안 보일 때는 돋보기를 갖다 대면 환하게 보이잖아요. 그렇듯이 그 영어 성경을 해석할 때 잘 그 이해가 안 될 때는 영어 성경을 보면 해석이 좀 빨라요. 빠르고, 그것이 또 해석이 잘 안 될 때는 헬라어를 보고 그 해석해 놓은 거 보면 더 이해가 빨라요.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말로 쓴 그 성경책이 있는데 그걸 보면 또 이해가 또 빠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 이제 뭐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 공부라고 하는 것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넓고 크고 큽니다. 그래서 기독교 공부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핵심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나머지는 다 이제 그 잔가지에 불과해요. 아주 핵심을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한데,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, 기독교의 핵심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잘 나와 있어요. 지금도 있고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.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. 뭐 이런 말이에요. 거기 장차 올 자다 이제 이래 있는데, 거기 1장 8절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장차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 이거예요. 그게 제일 중요하고, 나머지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이런 거는 아주 이제 그 가지의 나무 끝에 있는 말이에요.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자 이 뭐냐니까 중국말로 번역한 것을 이렇게 가만 보니까 허심이라 해놨더라고. 허심. 비울 허자 마음 심자. 마음을 비우는 자가 복이 있다. 이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. 그러니까 그것은 금강경에 보면은 억무소주 이생기심, 그 총재님께서 요즘 자주 말씀하셨는데,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, 그 무가 들어가요. 무심하다 할 때 무. 마음을 비운다. 무심, 억무소주,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거. 그리고 이제 그 반야심경에 보면은 공이 있다고. 색적시 공, 공적시 색, 이럴 때 공. 관자재보살이 행신 반야 바람일자 시에 조견 오온 개 공 할 때 그 공,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거. 무, 허경영 총정할 때 허가 아니고 비울 허자. 그 마음을 비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렇게 해석을 해볼 건데, 정말 그 이준석이가 마음을 싹 베어버리고 마음을 비우면은 또 자기 천지를 얻어요.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자기가 비우면은 천지가 나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. 자기도 마음을 싹 베어버리고 그냥 진짜 뭐 유학을 갔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, 지금 현재 뭐 자기는 또 뭐 계속 뭐 투정을 한다 이러는데 뭐 두고 봐야 되죠. 그렇고 요쪽에서도 그래요. 요쪽에서도 아까도 말했습니다만은 주위에서 말이지, 이준석을 잘라라 할 때도 이려봐라 이래가지고 딱 오면은 볼테이를 하면 세리 뿌려야 되는 거야. 야 이 자식아, 임마 그걸 말이라고 앉아있나 임마. 요 부두발로 말이야 촛대배를 되게 까버려야 돼. 야 이 자식들아, 임마 그런 말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. 내 앞에 사라져 이 자식들. 이렇게 해버려야 된다고. 사람이 그 자기가 은혜를 하나를 받아서 뭐 10,000가지, 1,000가지, 1,000,000가지로 갚아버려야 된다고. 근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. 내 앞에 그런 소리 하지 마 임마 이 자식들. 기강을 확 잡아버려야 된다고. 그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뭐 주기도문에 그런 말이 있는데,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.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산주의고,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국민배당금이에요. 국민배당금. 그리고 지금 일단 너무 빚이 많으니까 국민들이 코로나 긴급 재난지원금 1억 원씩 막 주고, 그다음에 국민배당금 최하 150만 원, 이제 220만 원씩 노인들은 이를 받아가지고
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공산주의가 실천되는 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이분이 참 신인이시다.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잠깐 총재님의 이제 시대가 정말 그 현실적으로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요. 그래서 국민의 아침에 내가 이제 국민의힘당 후보로 나가기만 하면은 당선이다 그랬는데 그걸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뭐 최대집 그 저기 의사협회장 40대 한국 의사협회장 말씀대로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분은 그래요. 금년 안에 2022년 안에 조용하게 뭐 그냥 사표 쓰고 나오세요. 지금 한 100만 명이 떠들어버리면은 사람들의 말이 그렇게 무섭단 말이에요. 사람들이 막 내려라 이런 식으로 막 100만 명이 과음 질러버리면은 쇠도 녹여요. 쇠도 사람 말이라면 그래요.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. 막 참 내려오게 된다면은 그걸 가정하면은 정말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과도기적으로 대통령 대응을 맡아가지고 공정하게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님이 그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. 오해하지 마세요. 내가 뭐 나는 그 10월 15일 날 부산 그게 뭐 그 윤석열 타도 운동에 나는 안 나갑니다. 내가 용기가 부족해서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목숨 내 걸고 하는 사람인데 거기에는 총재님의 말씀이 그런 데는 말이 없다고 그럴 때는 우리는 안 움직여요. 총재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.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건 아닌데 정말 그 최대집 의사협회 40대 의사협회 회장님 말씀대로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국민의힘당 안에서도 대통령 후보가 나와요. 지금 이제 서울시장 오세훈 씨라든지 뭐 유승민 씨, 대구시장 홍준표,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죠. 또 뭐 나경원이 또 최재영이 이런 사람들도 하태경이도 놓을 거고 뭐 놓을 수도 있지. 놓은다기보다도 황교안이도 놓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 속에 허경영 총재님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거는 게임이 끝난 거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예비 후보들끼리의 토론 이 되기만 하면은 그때는 이제 끝난다고. 그 당시 그때 되면은 지금도 어렵지만은 정말 국민들이 진짜 죽느냐 사느냐 발이라고. 경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니까 진짜 캄캄한 밤이라고. 그때는 진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제 뭐 그런 소리가 날 때라고. 배경제천 대내우고 휴군조선 이 백룡이단 말이야. 허인 포구 성평국이고 필경통일 전세계인데 허인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포구 속에서 성평국이라고 하는데 그 어려운 이 포구 속에서 정말 그 때깔이 벗어지가지고 배경의 모습이 드러난다고. 수많은 그 성공한 사람들이 뭐 가수나 탤런트나 그리고 또 이제 뭐 기타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수십 번 수백 번을 이렇게 실패를 하고 고통을 겪다가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날이 다 오거든요. 오는데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이때까지 성공한 사람들을 총 다 합친 것보다 100만 배, 1000만 배, 억만 배 더 큰 성공을 하실 분이단 말이야. 그러니까 그때가 오지 국민들이 깜짝 자빠지고 놀래 자빠질 거예요. 그때가 지금 가깝다. 아무리 봐도 가까워요. 틀림없어요. 자, 하여튼 10월 달에도 참 진짜 어제 윤석이 문제가 하나 이제 해결이 됐네요. 이준석이가 또 구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두고 보겠습니다.